무작정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실행하면 더 이상 저는 많은 돈이 없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변명을 찾지 말고 실행하며 나오는 질문으로 삶을 채워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 공부는 처음이라, 지은이 김종봉, 제갈현열, 발행 다산북스, 초판 발행 2019년 2월 22일, 개정 증보판 발행 2023년 6월 23일입니다. 500만 원만 있다면 이번 생은 아직 틀리지 않았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당신의 첫 번째 돈 공부 책. 2019년 출간 후 줄곧 경제 경영 스테디셀러를 유지했던 돈 공부는 처음이라가 개정 증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초판 출간 후 입소문만으로 젊은 세대의 돈 공부 바람을 일으키며 재테크 분야 1위를 하고 자타공인 돈 공부를 위한 첫 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35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투자의 대가 김종봉의 경험을 베스트셀러 저자 제갈현열의 언어로 담아낸 이 책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돈에 대한 상식을 짚어주고 잘못된 상식으로 지금까지 돈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정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 불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습관을 자산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소개하여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증보판에는 5년 전과는 다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선별하고 저자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낯설게만 느껴졌던 돈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좌절하기는 아직 이르다. 선진국이 되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국가 대부분은 금리를 낮춘다. 채권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선진국은 금리가 낮고 저축만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가 1%까지 내렸던 적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 더 이상 부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기에 당신은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내가 깨달은 방법은 다음의 5가지가 전부다. 1. 기존의 소득을 늘리기. 2.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3. 미혼이라면 결혼 잘하기. 4. 로또 당첨되기. 5. 도박, 절도, 강도 등의 불법적인 행위. 4, 5번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이며 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사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 3번은 결혼을 한 기혼자도 있을 것이니 넘어가기로 하자. 그렇다면 답은 2가지로 축소된다. 기존 소득 늘리기, 새로운 소득 만들기. 기존 소득을 늘리려면 사원에서 시작하여 대리, 과장을 지나 부장, 임원으로 승진하여 급여 소득을 늘리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매출과 순이익을 어떻게 늘릴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소득은 어제까지 당신이 살았던 삶의 보상값이란 것이다. 누군가는 월 200만 원을, 누군가는 월 500만 원을, 누군가는 월 1000만 원을, 누군가는 그 이상을 번다.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과거에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갔던 사람들은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포기했던 학창 시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다. 다만 그 노력의 대상이 조금 더 과거일 뿐이다. 부모 혹은 부모의 부모가 포기한 시간이 있었기에 자녀가 덕볼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각자 동일선에 있던 순간이 있었다. 갈리기 시작한 시점이 다를 뿐이고 그 순간에는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사회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느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렇다느니 하는 말들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불평하며 남은 삶도 평생 남과 환경만을 탓하며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싫어도 인정해주자. 인정해줘도 된다. 첫 월급의 크기로 부자가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월급 차이가 있더라도 누구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의 소득을 올려보자. 돈과 관련된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같은 학교에 다녔던 대학 후배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사무실로 자주 찾아온다. 한날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A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형, 이번에 B 집들이를 갔는데 글쎄 아파트를 장만했더라고요. B는 취업 준비를 성실히 하지 못해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다.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모아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B가 형한테 찾아와서 그런 정보도 듣고 하나요? 저도 그런 정보 주실 수 없어요? 그 말에 나는 대답했다. 너 돈은 있냐? 아니요. 아직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A는 좋은 곳에 취업하여 초봉으로 4천만 원을 받았으며 지금은 7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A는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입차 2대를 몰고 있으며 명품 가방과 신발을 즐겨 신고 주말이면 국내 맛집 투어를 떠나는 욜로족이다. B는 초봉으로 2,700만 원을 받았으며 지금은 3,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B는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아직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으며 소형 국산차 한 대를 몰고 있다. 명품 가방과 신발을 소유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말이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모임에 나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가 B보다 연 3,600만 원을 더 벌지만 자산은 B가 A보다 무려 2억 원이 더 많다. 나는 해외여행과 명품, 수입차로 이 둘의 차이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 사례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다.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를 알고 진짜 소득의 의미를 찾는 게 첫 번째이며 A와 B가 서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아는 것이 두 번째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살펴보자. 소득을 보면 A가 B보다 거의 2배를 더 번다. 하지만 자산은 B가 훨씬 많았다. 여기서 소득은 내가 얼마를 버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돈의 시각에서 소득이란 벌고 쓰고를 거친 후 당신에게 남은 자본의 전부를 뜻한다.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이 남으면 소득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이 남아도 소득은 100만 원이다. 우리는 이것을 잉여자금이라고 부른다. 이 잉여자금에 부자가 되는 길이 숨어 있다. 잉여자금을 중심으로 앞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돈을 더 벌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기존 소득 늘리기, 새로운 소득 만들기. 기존 소득을 늘리려면 지출을 통제하여 잉여 자금을 늘려야 한다. 잉여 자금을 늘리는 방법은 많다. 통장 쪼개기를 한다든지, 가계부를 쓴다든지, 절세한다든지, 욕구를 통제한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굳이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은 당신이 조금만 검색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당장 유튜브에 절약과 가계부 혹은 지출 줄이는 법을 검색하면 수십 가지 방법이 나온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로 책의 지면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소득을 늘려 잉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돈에서 자유로워질 순 없기 때문이다. 잉여 자금을 최대치로 늘린다고 한들 결국 급여를 넘지 못한다. 받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급여만큼의 잉여 자금밖에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월급을 모으기만 해서는 돈을 불릴 수 없는 시대다. 결국 돈을 불리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 지금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그럼 무엇이 남았을까? 새로운 소득 만들기다.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도에는 늘 비용이 든다. 때문에 잉여 자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존 소득을 늘려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존 소득을 늘려 잉여 자금을 모으고 자금을 형성한 후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돈을 쌓아 나가는 이것이 부자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길이다. 새로운 소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A와 B가 돈을 바라보았던 관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돈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이다. A.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즐김. 수입차 2대를 몰고 있음. 명품 가방과 신발을 즐겨 신음. 주말이면 국내 맛집 투어를 떠남. B.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해외여행 간 적 없음. 소형 국산차 1대를 소유. 주말이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모임에 나가 활동.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언뜻 보면 소비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명은 과소비를 하고 한 명은 절약하는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비 패턴이 아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A에게 돈은 오직 교환의 대상이다. 돈을 해외여행으로 교환하고 수입차와 교환했으며 맛있는 음식점의 식사와 교환했다. 반면 B는 다르다. B가 주말 시간을 투자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다.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B에게 돈은 단순히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B에게 돈은 기회의 대상이다. B에게 돈은 동등한 가치의 재물을 교환하는 도구가 아니라 훗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한 기회의 가치로 활용된다. B처럼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보는 행위, 그것이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결정적 관점이다. 지금까지의 말을 요약하면 결국 돈을 알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소득의 개념을 새롭게 잡고 잉여 자금을 확보하여 돈을 마련한다. 그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수익 형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닌 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탐구하는 사람. 돈을 가지고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공부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을 나는 투자자라고 부른다.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투자자가 되어 투자를 하는 것이다. 돈에 관해서 우리는 여전히 원시인이다. 주식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하기 힘든 행동이 있다. 바로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하는 손절매다. 투자할 때 늘 수익을 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손절을 잘하지 못해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왜 나는 손절을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수익을 보고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팔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본능에 이끌려 투자를 진행하는 것일까? 항상 궁금해하기만 하다가 우연히 본 책에서 답을 얻었다. 인간은 여전히 원시인이란 책에서는 인류를 이렇게 표현했다. 호모라는 명칭으로 시작되는 인류가 발전되어 온 기간을 하루 24시간으로 줄여보면 인간은 23시간 이상 사냥꾼과 채집자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다. 자정이 되기 6분 전에야 비로소 인간은 농업을 시작했고 자정이 된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태어났다. 우리는 아직도 원시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본능을 뛰어넘어야 하는 투자는 항상 힘들다. 예를 들어보자.
돈에 관한 진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라. 하루라도 빨리 시간 들여서 노력하라. 분산 투자하라.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라. 이러한 진리를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 원시시대에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시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이를 지금 당장 먹어야 한다. 앞으로 먹이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먹이를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을 당장 벌어야 한다. 앞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시시대의 먹이를 바라보는 본능으로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미래의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수익에만 관심을 갖고 우연히 찾아오는 대박 수익에 목을 매며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능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23시간 54분 동안 인간이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다가 6분이 남은 시간에 무엇을 시작했는지 기억하는가? 바로 농업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이를 당장 먹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건 앞으로 먹을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농업은 인간이 더 이상 먹이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했다. 우리는 더 이상 본능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가? 농사와 똑같다. 수확물을 얻기 위해 1년간은 밭을 갈고 관리해야 1년 후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부터 노력해도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오랜 시간 공들이며 자신의 텃밭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다. 농작물을 어디에 심어야 잘 자랄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이 잘 날지, 지금은 어떤 농작물이 잘 자라는 시기인지, 지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인지, 어떻게 심어야 내년에 농작물을 많이 획득할지,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수익이 잘 날지 고민하고 경험해야 한다. 분명 그 길은 쉽지 않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신이 걸어야 하는 그 길을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없다. 그 길은 당신이 처한 상황, 성향, 자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텃밭을 가질 때 당신은 점점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과거 내 컴퓨터 앞에는 늘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손절하지 않는 손목 따위는 망치로 부숴라. 이런 무서운 문구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잘하지 못했던 손절을 이제는 잘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바로 텃밭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텃밭을 만들면서 쏟았던 노력과 경험에서 나온다. 결국 본능을 이기는 방법도 진리를 따르는 방법도 당신이 시간과 정성을 어떻게 투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직접 돈을 다루어 보고 실패하면서 경험을 쌓고 돈의 법칙을 깨닫고 마침내 수익을 낼 수 있는 당신만의 방법을 만들면 비로소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1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주 큰 오해다. 사람들은 100만 원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기에 도전하기 어려워한다. 100만 원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며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사용할 100만 원은 당장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 이 돈으로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럼 이 100만 원은 버리는 돈인가? 아니다.
당신이 만약 100만 원을 모두 잃는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10번 반복하여 1000만 원의 돈을 모두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험은 인생에서 분명 이득일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당신은 반드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니까. 당신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투자한 돈을 몽땅 다 잃고 그 과정을 10번 반복해서 1000만 원을 잃었다고 하자.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앞으로 주식 투자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만약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살다가 5천만 원이라는 더 큰 돈을 주식이나 그와 관련된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20%만 손실을 봐도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잃어본 경험 덕분에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소리다. 100만 원을 우습게 보지 말자. 100만 원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1000만 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 2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1억 원으로 2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10억 원으로 2억 원의 수익을 낸다. 그러니 100만 원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100만 원으로 수익이 아닌 경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라면 100만 원을 3개에서 10개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해보고 느낀 점을 작성한 뒤 실패 원인을 찾으면 된다. 80만 원이 남았다면 그 돈으로 또 3개에서 10개 종목에 투자해보고 느낀 점을 작성하고 실패 원인을 찾으면 된다. 50만 원이 남았다면 또 3개에서 10개 종목에 투자해보고 느낀 점을 작성하고 실패 원인을 찾으면 된다. 이때 수익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 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남은 돈으로 3개에서 10개 종목을 사지 못할 때까지. 100만 원을 다 소진하고 나서는 매번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 이때는 투자를 진행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게 좋다. 부동산 시장이라면 100만 원을 들고 10번 이상 경매 물건을 방문해보자. 물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방문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하권과 상권을 분석해보자. 그리고 입찰하는 날 입찰서를 쓰는 과정까지 진행해보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간접 경험으로 느낀 점을 작성하고 어느 정도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 만약 실제로 제출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분석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과 대화하며 우리 동네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매물이 나왔는지 들어보자. 부동산 투자는 사는 곳 또는 자주 가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100만 원을 다 소진할 때쯤이면 자신이 부동산 투자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이 과정이 즐거우면 다시 100만 원을 들고 부동산 공부를 하며 경험을 쌓으면 되고, 부동산 투자가 자신의 성향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이때 경험을 적은 노트는 당신이 언젠가 집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창업시장이라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요즘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옷으로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동대문에서 옷을 주문한 뒤 주문한 매장에서 고객의 주소지까지 바로 배송할 수도 있다. 따로 매장을 차리지 않고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도 많이 존재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기회도 많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100만 원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 만약 설렁탕 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는 도시에 있는 설렁탕 집을 모두 찾아가 보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찾아가 보면 어떤 곳은 식당이 텅텅 비어 있고, 어떤 곳은 가득 차 있고, 어떤 곳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분석하여 상세히 적어봐라.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다. 겉으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개했다. 실제로는 여기에 소개된 것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방법이 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는 잠시 접어두고 100만 원으로 당장 시작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00만 원으로 경험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Q&A. 이럴 땐 어쩌죠? Q. 저는 많은 돈이 없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그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1. 부족한 환경이 없었던 사람. 2. 부족한 환경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두 분류의 사람들 모두 사실 돈을 위해 공부하고 자신을 위해 몰입해서 시간을 쓰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몰라서 나오는 질문이고 바뀌지 않아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돈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며 잘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바뀔 의지가 있는가? 저는 사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4장에 이 방법을 다 담았습니다. 살펴볼까요? 1. 모으고 배우고 느껴라. 1,000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은 돈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모은다면 그 돈으로 책을 읽으면 됩니다. 한 분야의 책 30권을 읽으세요. 그럼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돈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첫 번째 순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2, 3년쯤 지나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 1만 원이라도 더 모으고 그 돈으로 배움을 청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 무작정이 3%의 삶을 만든다. 저는 다독을 찬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독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독보단 일독일행입니다.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실행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단기간의 다독. 두 번째, 글쓰기. 결국 다독도 실행하기 위한 발판인 것이죠. 그럼 다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 3개월 안에 30권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달에 10권을 읽고 일주일에 2, 3권을 읽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책 읽기를 시도도 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분야의 책을 읽으면 읽는 속도가 2배씩 빨라집니다. 한 분야에서의 원리는 같고 그 원리 속에서 작가의 방법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3권만 읽어도 공통적인 원리를 알게 되고 5권을 읽으면 책의 50%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지식이 들어오는 시점이 지나면 다음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정말 최악의 방법입니다. 만약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휴대폰도 노트북도 없이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지도 없이 여행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지도를 보며 여행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 지도 보며 여행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게 글쓰기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글로 써야 합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선 일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큰 가치가 있고 나중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까? 그런 고민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야든 연결과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올 때쯤에 한 유튜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유튜버였습니다. 전문가만 알만한 대단한 지식을 알려주는 유튜버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공간을 촬영장으로 삼고 어떤 카드가 혜택이 좋은지, 어떤 저축을 해야 하는지, 어떤 소비를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유튜버였습니다. 당시에 구독자가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멋진 재테크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절약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은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절약하는 게 최대치입니다. 그럼 이 절약 방법의 가치는 10에서 20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절약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면 수입의 한계는 없어집니다. 시장이 주는 가난한 자의 돈에서 자신이 만드는 부자의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튜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유튜브를 시작한 후에도 말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며 실행했을 뿐입니다. 다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부자가 될 수 없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촬영하여 공유하는 실행력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한 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능력자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결국 평범한 나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 나의 가치가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개의치 말고 무작정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실행하면 더 이상 저는 많은 돈이 없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변명을 찾지 말고 실행하며 나오는 질문으로 삶을 채워가길 바랍니다. 질문은 그 사람이 어제까지 한 행동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질문을 바꿀 힘은 결국 자기 행동밖에 없음을 명심하세요. 명심했다면 행동하세요. 내일부터도 아니고 오늘 저녁부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Q. 2018년도에 쓰인 책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는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식은 차치하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대표님의 통찰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식 투자자로 저를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식도 할 수 있어야 했기에 주식 투자의 결과가 먼저 이슈가 된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6년간 일을 했습니다. 상승장도 하락장도 이미 15년 전에 경험했죠. 그래서 부동산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꽤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결국 돈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히 상승하는 투자물도 영원히 하락하는 투자물도 없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하여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면 됩니다. 책에서 소개한 대통령 투자법은 실제로 이 방법으로 수백억 원을 번 한 사람의 투자 방법입니다. 당연히 그분께 허락을 구하고 방법을 책에 담았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굳건히 집값을 지키고 있는 곳이 용산이라는 것을 보면 이 방법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강한 곳을 아는 방법을 소개했고 마켓 타이밍은 담지 않았습니다.
마켓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요? 지수의 반토막 전략처럼 뭔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사이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환금성 때문에 비교적 사이클이 길게 유지됩니다. 즉,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면 5에서 10년 상승이 이어지고 반대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면 5에서 10년 하락과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탐욕과 공포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게 기준은 지금이 어떤 구간인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은 주식은 코스피 지수, 코인은 비트코인, 부동산은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의 변동된 가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사이클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과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사이클을 가격 측면에서 보면 천천히 오르던 가격이 탐욕의 구간이 되면 급격히 오르고 잠깐의 정체기를 거쳤다가 공포의 구간이 되면 급격히 내리고 환금성 때문에 하락한 가격으로 비교적 오래 유지가 됩니다. 상황적 측면에서 보면 상승장에서는 상승 초기, 중기에는 청약이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상승장 마지막에는 갭 투자가 떠오릅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선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경매가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하락장 마지막에는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며 할인 분양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아파트에 걸리며 가격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과거 19년 전 시작하여 10년간 제가 공부하며 투자했던 부동산 투자의 기준입니다. 간단하죠? 공부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원리와 기준이고 공부하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기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책을 읽었고 기준을 배웠으니 진짜 그런지 찾아보고 검증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승장 중기 2017년에서 2019년도의 출판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경제 경영 분야 책 중에서 청약 관련 책이 압도적으로 많고 2019년에서 2021년도에는 갭 투자 관련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매책과 강연이 유행하죠. 이 사이클만 이해한다면 지금 부동산이 상승장과 하락장 사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생각해내고 자신의 경험으로 확진할 수 있다면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유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행에 휘둘리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투자물에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 지식을 더하면 돈을 공부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는 일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돈 공부는 처음이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19년 초에 첫 발간된 책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며 스테디셀러가 되었던 돈 공부 책입니다. 이번에 10만 부 기념으로 저자의 최근 Q&A를 수록해서 개정 증보판으로 재출간되었습니다. 특히나 군인들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이 책은 이야기체로 쓰여 있어 쉽게 읽히며 어려운 이론이나 용어 없이도 돈 공부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기 때문에 스테디셀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책은 2년 전에 읽고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요. 제가 책을 통해 막 돈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읽었던 느낌과 2년 후에 다시 읽는 느낌은 또 달랐습니다. 이 책은 돈 공부를 4단계로 나누어 자신의 단계에 맞는 투자 철학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단계,
전개 구간, 잉여자금 1,000만 원. 2단계 성장 구간, 잉여자금 1,000만 원에서 1억 원. 3단계 성숙 구간, 잉여자금 1억에서 5억 원. 4단계 선택 구간, 잉여자금 5억 원 이상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돈에 대한 나의 편견이나 돈에 대한 기본 관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돈에 대한 경험을 2년간 쌓고 나서 읽으니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투자와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쉽게 읽히지만 절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창업까지 저자가 직접 투자하고 실패하고 부딪히며 얻은 경험이 녹아있는 철학서와 같은 책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느끼고 지금부터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특히나 이 책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려 하든 그에 대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그만큼의 수확을 얻게 된다는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분야를 찾고 어떻게 시간과 정성을 쏟을 것인지 그 실천을 다짐하게 되었는데요. 저자가 소개한 100만 원 모의 투자법은 투자를 시작하는 이들이 정말 꼭 실천해야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